말 그대로 특정 영역의 마이스터들, 기술 장인을 만들고자 하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의 공고, 상고와 같은 특성화고와의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 교육에 더 무게를 많이 둔 학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습, 체험 위주, 체험 실습 많이 하는 학교 특성화고인데, 이쪽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인재를 직접 키워낸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목고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 혹은 입시에 도움이 되거나 잘 맞는 학교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내용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고예요.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겠죠. 외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전체 단위 수 중에서 나눠져요.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것과 전공 관련 전문 교과, 뭐겠습니까? 외국어 수업이겠죠. 따라서 전체 180단위 수업을 듣는 것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어 학습에 투자해야 됩니다. 또 그 외국어는 영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2 외국어, 러시아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다양해요. 제2 외국어까지 학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을 아주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특수한 목적이 되는 거죠. 특목고죠. 전국에 약 한 30개 정도의 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의 외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고 중에서 그럼 어디를 가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나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외고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입시의 성과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외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중에서도 특히나 외국어 계열 학과 성적 입결이 굉장히 좋죠. 쉽게 말하면 문과 쪽으로 아주 강력하고, 최근에는 수학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차라리 외국어 역량을 강화해서 대입을 준비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외고를 좀 많이 가죠. 그런 경우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상위 학교들 보면은 뭐 대원, 한영, 대일, 이렇게 우리가 이름 너무 많이 잘 들어본 학교들 있고요. 그 다음에 명덕, 안양, 대전, 과천, 고양, 경기외고, 성남외고, 서울외고, 수원외고 정도가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상위 100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 기준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30여 개 대학 중에서 탑 100 정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탑 100에 들어가는 일반고도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외고도 있는 거죠. 따라서 외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인데, 서울대 7명 정도 이상 보낼 수 있는 학교의 기준들은 요 정도 되는 거고, 대부분은 어디겠어요? 수시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대부분 다 수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시로도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 그래서 수시 정시 다 잘하는 외고 하면 사실 많지 않고 대부분은 수시 쪽이 강하죠. 아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수시가 강한 학교, 정시가 강한 학교가 좀 사실은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선택할 때는 우리 아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따라서 조금 판단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시를 많이 하는 경우는 결국 재수죠.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꼭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이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예 입시를 따로 치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시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수시 입시 기준으로 한 7, 8명 정도 한 해에 서울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전국 단위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어디까지 있겠구나. 여기도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 학교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서울 경기가 아닌 데들 보면은 뭐 대전에 대전외고, 그런데 수시 실적 같은 경우 정시로 5명이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시 실적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따라서 대전 지역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나서 지방에 있는 외고를 보내실 때는 외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일반고 혹은 그냥 다른 유형의 또 특목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 한 번 정도 고민을, 입결을 가지고서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고입니다. 물론 지금 외고 국제고 사이에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고는 사실은 제2외국어, 외국어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랑 목적이 좀 틀리죠. 국제 계열 과목하고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계열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과형 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최근에는 이과형 커리큘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 즉 외국어에 대한 학습 부담이 좀 적고 영어만 좀 잘하면 되고, 약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같은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문과 쪽 진학 경로가 좀 많죠. 최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보다는 약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커리큘럼상은 이제 향후 외고 국제고는 좀 비슷하게 통합되는 과정들을 좀 많이 겪을 걸로, 즉 외국어에 대한 학습 부담을 좀 더 줄인다든지 국제 계열 쪽으로 좀 무게를 좀 둔다든지, 약간 이런 통합 논의가 좀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국제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도 또 탑백,
서울대 탑백이 들어가는 국제고등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 자, 위에서부터 살펴보면은 고양국제고, 동탄, 서울, 인천, 청신, 부산, 세종. 그래서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는 일산 쪽 사시는 분들은 뭐 고양외고하고 고양국제고 두 개의 특목고에 리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수시 실적이 굉장하죠. 14명 정도. 그래서 뭐 해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학교긴 하지만은 어쨌든 14명 가까이 굉장히 수시 입결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고, 한편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구나. 여기는 수시 중시면 국제고구나. 따라서 수시 정시에 대한 그 결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또 지방까지 쭉 놓고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구나. 그리고 국제고 역시 외고와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아무래도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들도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관심 있으시는 과학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까는 이제 외국어 인재잖아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죠. 여기서는 180단위 중에서 보통 교과 단위는 똑같은데요. 전공 관련 전문 교과가 아까는 제2외국어였잖아요. 근데 그만큼은 이제는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과학 과목 학습에 투자를 하는 학교들입니다. 180단위 중에 72단위라는 게 똑같구나. 특목고는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국에 또 과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 과고들을 조금 추려보면은 뭐 한성과고, 세종과고, 그다음에 경기북과고, 경남과고, 부산과고, 부산 1과고, 창원과고인데 사실은 정시로도 꽤 많이 가고 최근에는 의대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입결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숫자들 중에서 상위 7개교 정도가 먼저 고민하게 되는 과고들이구나 하는 것들 알 수 있겠습니다. 커리큘럼이 보통 어떤 식일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가면 물화, 생지 4과목 있으면 4과목 다 안 배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투과목들 선택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물화, 생지뿐만 아니라 투과목, 그 다음에 고급이나 아니면 좀 심화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돼 있어서 과학과 관련된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수업의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좀 차별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문과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나 영어 과목을 좀 공부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예체능고. 근데 보통은 체육고등학교보다는 예술고등학교가 좀 많아요. 이제 26개 정도 학교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72단위를 그럼 예술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특목고의 기본 컨셉 아시겠죠? 내가 기본으로 절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 또 나머지 절반을 집중하는 게 특목고 커리큘럼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 쭉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 입시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예고, 선화예고, 국악고는 어디 가겠어요? 서울대 국악과 가겠죠. 그 다음에 예고는 뭐 예를 들면 체육교육도 있지만 특히 음대 같은 경우, 음대, 미대 꽉 잡고 있겠죠. 음대, 미대 순위들 쭉 생각해 보면은 뭐 전체로 이 정도의 학교들인데 다만 이제 이쪽은 조금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계열은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생 돼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재능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입시부터 치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본 특목고들하고는 조금 고민 지점이 좀 다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입니다. 마이스터고도 특목고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또 특성화고랑은 또 틀려요. 뭐예요? 마이스터고가 뭐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죠. 고등학교 이런 유형이 다양하다는 걸 좀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산업수요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취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 진학이라기보다는 취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역을 빨리 발견하고 준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따가 살펴볼 특성화고는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적어도 취업과 관련해서. 자, 그런데 여기도 교과가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로 나눠져요. 보통 교과 단위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전문 교과 단위가 훨씬 늘어납니다. 취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도 있지만 그거 외에 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생소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에너지 고등학교, 반도체 고등학교, 굉장히 다양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에 훨씬 더 준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 마이스터고 알아보셔야 돼요. 따라서 그 특목고의 범주 속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들어있고 전국 단위 한 50여 개 정도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찾고 싶다. 고입정보 포털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랑 마이스터 고등학교랑 다른 거냐? 자, 요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일 텐데 요걸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옛날에 뭐 공고, 상고 했던 학교들이 이름을 바꿔서 마이스터고 된 거 아니냐. 큰 틀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이스터고가 또 생겼거든요. 말 그대로 특정 영역의 마이스터들, 기술 장인을 만들고자 하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의 공고, 상고와 같은 특성화고와의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기술 교육에 더 무게를 많이 둔 학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습, 체험 실습 많이 하는 학교 특성화고인데, 이쪽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인재를 직접 키워낸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성화고는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해서 수시나 정시로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바로 대학에 가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특성화고는 일반 고등학교랑 그렇게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취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성화고 전형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는 진짜 외길이야. 나는 진짜 취업 쪽, 정말 확실하게 기술 이쪽에 강점이 대신 특화된 고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말 대학 진학 쪽보다는 취업을 우선하고 기술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실험 실습,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관심은 있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성화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예, 특성화고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가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좀 두루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의 장점들은 물론 서로 다른데 사실은 고교의 유형들보다는 각각 개별 학교마다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유형의 학교를 찾으셔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일단 다르구나, 요 얘기만 좀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소프트웨어, 요새 소프트웨어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요쪽 관련된 학교는 뭐가 있나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대덕, 대구, 광주.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 다 있죠. 광역시에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목고입니다. 근데 이따가 살펴볼 특성화고가 있어요. 특성화고는 좀 더 틀려요. 근데 특성화고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단대부고 되게 유명한 명문학교,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재단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학교 정도가 뜨는데, 여기 아래쪽은 그냥 특성화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대학보다는 확실히 취업에 초점을 둔 마이스터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교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가 다르다, 이런 차이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대구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학년이 1학년에는 이제 공통과정으로 입학을 보통 하는데 정원이 72명 된대요. 공학이고. 근데 과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배우는 거겠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이런 전형으로 쭉 되고, 뭐 마이스터 인재 전형, 지역 우선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되는데, 보통 경쟁률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보통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업이 그만큼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경쟁률이 더 높은 이유는 취업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기술 교육이 특화되어 있거나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길러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학교는 들어가기도 좀 어려워요. 코딩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기본기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 차라리 일반고, 우리 아이가 아직 코딩에 코자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학교에 관심이 만약에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입학 시험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이에 합당한 실력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특목고의 마지막 영역이었던 거예요. 외고, 국제고, 과학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까지를 우리는 지금 특목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성화고라는 얘기도 좀 해볼 텐데, 특성화고는 조금 더 틀려요.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거죠. 현장 학습든 체험 위주의 교육,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교과 66단위, 전문 교과가 86단위니까 요거는 사실 마이스터 고등학교랑 거의 똑같아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나 교육의 커리큘럼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는지 아닌지에 따라 좀 갈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특성화고 중에서는 똑같이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인데, 우리 강남 쪽에 있는 단대부고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자, 여기도 이제 사실은 모집
방식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코딩 공부를 했거나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시도해봤던 결과물들을 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입시가 있는 거죠. 여기 경쟁률이 뭐 한 1.5대 1 정도가 조금 안 되긴 해요. 아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성적만으로 성적 우수자 전형도 한 10% 정도 뽑는데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석차가 상당히 좀 성적이 좋은 편이어야 뽑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예 성적이 좋으면 실기가 없어도 갈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고 심층 면접도 해야 되고 또 미래인재 종합 전형 뭐 C 언어 같은 경우도 간단한 테스트를 본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과를 보면은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학과, 게임 소프트웨어학과 어떻게 보면 좀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대서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마이스터고는 대학 진학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특성화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대서고 같은 경우도 사실 위치가 대치동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진학하는 학생들이 강남 쪽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조금 염두에 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입학생이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23학년도 입시 결과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려대도 갔대요. 서영고에 다 갔어요. 카이스트, 유니스트도 가고요. 물론 이 인원들은 꼭 수시는 아니고 정시로도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수시 전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학교들은 정시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지만 정시 성적으로도 서울대 갈 만큼 우수한 친구들이 여기 다니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이러니까 공고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무시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들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런데 이 학교가 졸업생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84명을 근데 주요 수도권 대학에 79명이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수도권 대학을 어쨌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80%라는 얘긴데 이런 학교는 거의 뭐 영재고 과거 수준에 준한달까요? 실제로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상위권 대학에 가도 잘 가는 학교라고 얘기를 할 법한데 이 학교는 특성화고이지만 전체 학생의 80% 정도가 인서울에 이거 학교 보세요. 중앙대, 경희대 게다가 소프트웨어로 다 이과들이 소프트웨어 기반 학과들일 거 아니에요.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따라서 입시 성과라고 하는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특성화고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서 80% 된다고 하면 이 학교들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그 중요한 학과들 이과들 너무 유망한 학과들이잖아요. 다들 얘네들이 어쨌든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게임 소프트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진학을 했을 텐데 이런 학교가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찾아보자. 우리 지역 근처에는 특성화고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혹시 이렇게 입시 성적이 되게 좋은 또 특성화고가 또 있을지 모르잖아. 알아보는 거죠. 또 약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나온 친구들만 쓰는 전형인 거예요. 수시로도 뽑고 정시로도 뽑아요. 근데 대표적인 학교가 여기 밑에 보시면 성균관대예요. 우리가 높은 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아쉽게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는 없어요. 물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으로 갈 수는 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합격은 잘 못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만 따로 전형하는 전형이 성균관대에 있어요. 성균관대에 굉장히 많이 뽑고요. 특히나 또 우리가 뭐 많이 알 수 있는 학교들도 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숙명여대도 있고요. 건대도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해서도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특성화 고교 중에서도 이런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들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지원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뭐 한 1.3대 1, 1.5대 1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틈일 수 있어요. 하나의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또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이 학교도 이제 원래는 지금 뭐 아까 단대서고 같은 경우 얘기 드렸지만은 디미고도 이제 원래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뭐 어느 정도냐면은 입학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연대 많이 갔을 경우는 뭐 14명 가고 고려대 6명 물론 중복 합격이 있다 치더라도 서울대도 매해 거의 가고 3명 이상 이만큼 못 보내는 일반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특성화고라고 해서 모두 대학 못 가는 건 아니다. 약간 요런 이제 우리의 좀 잘못된 이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다.
있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염두에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준에 들어가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한국 디미고가 13학년도에는 정시로 8명이나 보냈더라고요. 와, 엄청 많이 보냈죠. 근데 이게 또 웃겨요. 정시에도 특성화고 전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양대도 매해 한 23명, 26명 정도 뽑는데 디미고 학생들이 20명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게, 이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완전히 똑같은 수능을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능에서 탕구 과목을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로 보지 않고요, 국어하고 보통 수학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택하는데, 탐구가 직업탐구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푸는 수능 문제는 탐구 과목 자체가 아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출신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만 한다면. 왜? 그들끼리 경쟁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성화 고교 같은 경우에도 수시 또는 정시로 대학에 가는 방법들이 이처럼 존재한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고에는 또 다른 종류로 대안학교라는 또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안학교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공교육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학습, 그러니까 조금은 학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규 교육 과정에 좀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왜? 거기는 나한테 맞는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대안학교인데 학력이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는 일반고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입시 엄청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대안학교 중에서도 공교육 인정 과정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한 25개 가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고려하실 수 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 자율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율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색한데, 우리는 보통 자사고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자율고 중에서는 사립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립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자, 사립고등학교는 우리 쭉 보시는 것처럼 뭐 북일고, 상산고, 광양고, 휘문고, 하나고, 물론 지역 내에 있는 자사고도 있고 광역 단위,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도 약간 섞여 있긴 한데요. 전국에 한 33개 정도, 자사고는 이 정도가 현재 존재하는데, 자사고의 특징은 뭡니까?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탑1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주 불변의 탑3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이렇게 3개 학교 있고, 상산고도 막 굉장히 이제 입결이 좋지만 수시보다는 정시로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탑3 학교하고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르죠. 정시 위주 학교와 아닌 학교, 수시 위주 학교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포철고, 북일고, 김천고, 청운고, 제철고, 하늘고. 그래서 이런 자사고 단위들, 보통은 상위 학교들의 경우에는 보통 전국 단위 자사고들, 광역 자사고, 전국 자사고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우리 지역 자사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자사고들 보면 훨씬 많은 학교들이 있죠. 자, 세화, 휘문, 중동. 자, 보통은 서울 강남구 쪽에 있는 광역 단위 지역 자사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선덕, 보인, 배재, 세화, 안산, 동산 좀 많이 떨어졌죠. 현대, 대건, 양정, 포스코고, 삼성고, 대전, 대성, 신일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경희고, 중앙고, 강북 쪽에 있는 학교들까지 굉장히 자사고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7명 이상 정도 보내는데 수시냐 정시냐 어디 기준이 좀 더 높은가를 가지고서 학교들을 좀 보통 보시는데, 보통은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수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반면에 지역에 존재하는 광역 단위 자사고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을 많이 보내요. 정시로 서울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만 학교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보내실 때 우리 애가 수시로 보내고 싶어, 근데 지역 쪽에 있는 자사고는 꼭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많이 인기 있는 데가 휘문, 중동 같은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인데요. 휘문,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 기준으로 치면은 서울대를 수시로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정시로 엄청나게 가죠.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이과 경우에는 보통 의치한 메디컬을 많이 쓰기 때문일 거고, 문과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또 알 수도 있고요. 내신 따기 되게 어려운데 정시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자사고는 또 다 아시잖아요. 자율은 공립학교. 요것도 좀 약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탑100 학교 기준에는요,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는 자율형 공립학교들, 일반 공립 학교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교육감이,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일반고 기준은 사실은 교육감님이 컨트롤하는, 교육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결정을 하고 선발을 하는 학교인데, 그래도 교육제도를 조금 필요하다면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원하는 학교, 수시 체제에서 조금 더 좀 좋은 학교들일 수 있겠죠.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국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비가 비싸지가 않고요. 근데 뭐 사실 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그럼 뭐 다 좋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울대 입결 같은 성적이 조금 좋은 학교, 대표적으로 경기운정고 뭐 너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세마고, 아까도 이제 굉장히 상위 랭크에 있었죠. 그다음에 뭐 대전고등학교, 저현고, 구현고. 자, 이런 학교들이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혹은 입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자율형 공립학교다. 자사고는 아니지만 자공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이 학교들, 근데 대부분 보시면 또 이게 경기권에 많이 있어요. 자공고가 만약에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기타 학교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기타 학교가 사실 알고 보면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는 영재학교라고 안 써 있었지만 사실은 영재학교 정보도 거기다 들어있다. 영재학교는 타고난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재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권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전국에 이렇게 학교들이 몇 안 되죠. 이 학교들도 뭐 물론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선발 과정에서 영재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죠. 3단계까지 아주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치러지는 입시죠. 영재고 입시가 보통 그래서 4, 5월에 이미 좀 치러졌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체 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가길래 과고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영재고로 분류가 되는 학교들이 있죠. 서울가고, 광기가고, 대구가고, 광주가고는 그래서 사실은 영재고다. 과거가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영재 학교들 보면 이 학교들이 서울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죠.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원이 한 100여 명 남짓, 굉장히 소수 인원인데 그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가고요. 정시로도 이렇게 서울대를 간다고 하는데 아마 연고대 갔던 친구들이 서울대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뭐 영재고 가고 출신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의치안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입결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간다면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학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